동환이 일본에 있는 유나의 가족 저택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단순히 크기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이곳은 일본 전통 건축의 정교함과 현대적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대대로 이어온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이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문턱을 넘자마자 그를 압도한 것은 공간의 규모와 구성이었다. 거실은 넓게 트여 있었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살랑거리는 나무들 사이로 잔잔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고즈넉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 이곳이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장소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조각품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유나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쳐온 인물들이었다. 동화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부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경험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였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거실에서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단순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우아하고 품격 있게 가꾸는 방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유나의 아버지는 일본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한편 유나의 어머니는 명망 높은 예술가이자 자선활동가로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유나와 그의 오빠는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동화는 유나와 오빠가 학업 외에도 자선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단순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성장한 것이었다. 유나가 부유함이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동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집 안을 돌아볼수록 이 공간이 단순한 호화로움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최신 스마트홈 기술이나 지나친 편리함보다는 가족과 손님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었다. 창틀에 놓인 도자기,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다다미방, 그리고 정원 곳곳에 놓인 벤치까지 모든 요소가 사람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정원은 단순히 조경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도록 설계된 듯했다. 곳곳에 마련된 작은 벤치와 평상들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동화는 한 벤치에 앉아 유나의 가족이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정한 부유함이란 바로 이런 여유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화는 또한 유나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반드시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바쁜 일정 속에서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오히려 가족 간의 결속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하루 동안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이들이 정신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다. 동화는 유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 이 가족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유나의 아버지는 기업에서 얻은 수익을 문화와 예술에 투자하며 동료 기업인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유나의 어머니는 가정에서도 예술적 감성을 강조하며 자녀들이 개성과 재능을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도왔다. 유나와 그녀의 오빠는 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동화는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유나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물질적 풍요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부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이 가족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집의 설계에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동화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유나의 가족과 담소를 나누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도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히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다. 동안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다. 유나 가족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